많은 지금 한국 사회는 대표적으로 관료 지배 체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코로나 정치 방역을 보내면서 그 관료 지배 체제가 근거 없는 독단을 갖게 되면은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몸소 완전히 정면으로 느낀 경험이 있고요. 그렇다면은 어떤 것이든지 독점 정치 체제가 되지 않기 위해서 견제할 수 있는 삼권 분립이 있는데, 그러면은 그 관료 체제를 견제하기 위해서 의회가 있다면, 의회 제도가 있다면, 그 의회 제도가 과연 관료들을 견제할 수 있을 것인가? 때론 가능하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국민의 눈높이에 따라, 국민의 뜻에 따라, 민도에 따라 이런 말을 쓰기 일수기 때문에 관료 체제든 의회 체제든 뭉뚱그려져서 하나로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코로나 정치 방역 때 이거 너무 과잉된 방역 명령이다라고 어떤 의원이 누구 하나라도 그런 말 했습니까? 대표적으로 아무도 그런 말 안 하죠. 왜? 민도가 미친 듯이 휩쓸리고 있는 상황에서 그 어떤 강 큰 의원이, 그거는 뭐 국회의원이든 지방의원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오히려 나서서 약 뿌리고 다녔잖아요. 의원들도. 예를 들어서 자생단체, 뭐 청년회 이런 사람들과 버스 난간대, 건물 벽에, 뭐 길바닥에 약 뿌리고 다니는데 함께 움직였잖아요. 그러고 아이고 이 청년회 오늘 수고했다, 막걸리 같이 한 사발이 먹자 하고 아삼육이 되어가지고 같이 했는데 누가 누구를 견제하겠습니까? 그런 판국의 행정 관료들은 압도적인 일방성으로 몰아가 버리는 것이죠. 전혀 근거가 없는 건 아니죠. 항상 그렇습니다. 어떤 선동도 마찬가지지만은 행정 규제를 만들 때에도 어느 정도의 근거를 갖고 하는데 굉장히 과잉되게 때려버리는 건데, 과잉된 건지 안 된 건지 사람들은 알아챌 그런 판단력이 잘 안 쓸 때가 많습니다. 먹고 살기 바쁘기도 하거니와 아이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하자라고 하는, 또한 집단 체제의 자발적인 동조 현상을 보이거든요. 인간은 그거는 동서양 막론합니다. 특히나 전체주의라든지 인민재판적 속성을 강하게 품고 있는 사회일수록 집단 동조하는, 그건 자발적인 공포심을 느끼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 안에서 마음의 평안함을 느낄 수 있는 자유로부터의 도피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사회일수록 관료 독재 체제에 매우 익숙하게 빠르게 순응을 합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그걸 보여줬더랬습니다. 태권도 관장님들, 저마다 어떤 대표적인 블로그라든지 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카카오톡이라든지 자기를 내세우는 대표적인 SNS 플랫폼을 보면은 저마다 태권도복 입고 멋들어진 자세나 또는 자기만의 어떤 철학, 캐치프레이즈를 걸어 놓는다거나,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정해져 있는 문구 있잖아요. 그런 거 이제 다 걸어 놓고 저마다 각양각색의 모양은 다르지만 최대한의 폼을 잡아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그런 세월을 보내오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보였죠? 태권도는 체육입니다. 자꾸 무슨 단전 호흡 캐삼에 단전이 어디 있습니까? 단전이 어디 있습니까? 단전 호흡, 뭐 이런 거,
무도 뭐 이러면서 관념적으로 가거든요. 자꾸만. 태권도는 이름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자꾸 도 하면서 관념적으로 가거든요. 피지컬입니다. 피지컬이에요. 결국 피지컬입니다. 몸뚱아리와 의식 두 가지입니다. 자꾸 그 뭔가 관념적으로 갖다 붙이면 안 돼요. 뭐 뇌가 어쩌고, 단전이 뭐, 자꾸 이렇게 가버린단 말이에요. 판타지로. 그냥 체육입니다. 체육이에요. 과학의 영역입니다. 엄연히. 이성과 과학의 영역입니다. 자꾸만 이성이라고 하면은 뭔가 매몰차고 냉정하고 마르고 그런 것만 자꾸 연상하잖아요. 그러면 그 반대는 뭐죠? 갬성입니까? 따뜻함인가요? 그런가요? 그 반대는요, 과학과 이성과 객관성과 개인성의 반대말은 원시 부족입니다. 파충류의 뇌입니다. 야만의 사회입니다. 그 말의 다름 아닙니다. 이성적이고 객관적이고 과학적이고 개인주의를 주장하는 사람이 차갑나요? 안 차가워요. 그리고 차갑다 뜨겁다로 어떻게 사람을 구분짓습니까? 갈수록 문해력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걱정이다라고 하는 사회의 진단들이 있습니다만 어휘력이 자꾸 짧아지다 보니까 좋다 나쁘다, 착한 가격 나쁜 가격, 따뜻함, 자꾸만 이런 단순화된 이분법적 단어만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성은 차갑고 비인간적인 거, 감성은 따뜻하고 인간적인 거, 인본주의다, 휴머니스트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 가만히 한번 보세요. 원시적 세계관을 갖고 있고 환경근원주의적 1차원적 사고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권도는 체육의 영역이고 이성의 영역이고 객관, 개인, 과학의 영역이거든요. 우리가 정치 방역 기간을 보내오는 동안 태권도 지도자들은 비이성적이고 감성적이었으며 비과학적이었습니다. 듣기에 굉장히 기분 나쁠 줄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기분 나쁠 줄 몰라요. 애들하고 똑같이 놀아놨습니다. 그 다음 일반 대중들의 급속도로 휩쓸리는 그런 민도와 전혀 다를 바 없이 같이 놀아나거나 아니면은 조금은 알만한 사람들도 두려움에 입도 뻥끗하지 않고 그냥 침묵했을 뿐이었어요. 누구 하나 마스크가 바이러스를 어떻게 차단을 하느냐 못하느냐, 그 입자의 크기가 마스크를 뚫느냐 안 뚫느냐조차 계산해보지도 않는 겁니다. 계산해보지도. 망사라도 막아라 이겁니다. 이런 식의 접근이었잖아요. 무조건 하나 막고 있어라. 아크릴 칸막이가 앞에 있으면은 바이러스가 통과 못한다. 못 뛰어넘지 않는가? 개구리같이? 이쯤 되면은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도대체. 버스 승강장에 약을 닦고 다니고 책글상에다가 방역 약품을 뿌리면서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나요? 못했나요? 자, 그런 인식의 수준 속에서 경주 같은 경우에 특히나 더 맹렬하게 정치 방역을 했습니다. 전국 1등입니다. 자랑스럽게도. 종국에는
2021년이죠. 봄이었습니다. 어린이 사이에서 확진자가 많이 발생한다. 왜 그때 발생했습니까? 콧구멍 수시는 PCR 검사기를 아예 하루에 2개씩 지급까지 해줬습니다. 그 뒤로는. 그전에는 PCR 검사는 공짜였죠. PCR 검사 한 번 하는데 한 7만 원 받는다고 하면 검사 자체를 안 했을 것이고, 확진이 되었다,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해도 생활지원금을 주지 않았더라면 역시 그만큼 확진되었다라고 하는 그래프가 안 올라갑니다. 묘하죠? 왜 그런지 이제 연관성이 나오죠. 돈 받는 겁니다. 공식적으로 결석할 수 있고 편안하게 쉬면서 돈 받으니까. 초창기에는 100만 원 가까이 나왔죠. 어쨌든 어린이 사이에서 확진자가 나온다고 하니 어린이 관련된 시설을 다 문 닫겠습니다. 심지어 그때는 학교도 정상적으로 등교가 되고 있던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경주시장 나으리가 경주 관내에 있는 모든 학원, 태권도장 비롯해서 강제로 폐쇄시켰습니다. 그때 당시에 체육회장, 교육청 관계자 모두 침묵하고 동조했습니다. 시장이 독단적으로 갑자기 저녁에 내린 결정이다 라고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동조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강제로 폐쇄를 당했어요. 어른들 사이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오면은 그러면 경주시내에 있는 모든 어른들이 있는 직장을 폐쇄할 겁니까? 아니겠죠. 그거 아니듯이 어린이 사이에서 확진자가 나온다고 해도 어린이와 함께 생활하는 어른이 있잖아요. 제가 지금 바이러스 관련된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저는 할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어린이는 어린이만 있는 어린이 세상이 따로 없으므로 결국 어른들과 다 마주치니까 모두 함께 닫아야죠. 경주시청도 닫아야죠. 공무원들도. 무급휴직으로 문 닫아라고 하면 받아들일까요? 못 받아들일까요? 학원업을 하는 사람에게 강제 폐쇄를 했다 하는 것과 무급휴직으로 닫아라고 하는 거, 결근하라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가수에게 노래 부르지 말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화가에게 붓을 내려놓으라 하는 거 똑같은 겁니다. 밥줄을 끊어버린 겁니다. 그냥. 밥줄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국가직이 아닙니다. 국가에서 보조를 받아가지고 운영하지도 않아요. 자발적이고 주체적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거 하려고 자영업이라는 걸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다 직장 들어가고 월급쟁이 하면 되잖아요. 저 또한 전역하면서 조직 속으로 들어가려고 했던 고민도 있습니다만은 도저히 내 기질상 못 버틸 것 같아가지고 이 일을 시작했던 거거든요. 매력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그 매력, 우리의 야성, 우리의 주체성이 단번에 제압이 된 겁니다. 그전에는 어떻습니까? 13세 이하 어린이들을 통학시키는 어린이 통학 차량법 통과될 때 발의되고 입법 과정 거치면서 모두 침묵했죠. 결국 법이 만들어지고 노란색으로 다 바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학의 영역이라면 인과관계만큼은 맞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식중독이 막 쫙 온다. 거꾸로 올라가면서 검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역추적하면서 어디 갔었노? 뭐 먹었노? 그 음식은 어디에서 가져왔는 식자재냐? 어디가 잘못되었느냐? 재료부터 잘못되었느냐? 도마가 잘못되었느냐? 전달하는 과정에서 잘못되었느냐? 다 추적을 하면서 검사를 할 거 아닙니까? 그걸 우리가 인과관계라고 하는 거잖아요. 애석하게 지금 제가 어린애 가르치듯이 말하는 거예요. 어린이 관련된 사고가 일어난다. 학원차하고 어린이집 차에서. 그럼 원인이 뭐냐? 부주의다, 부주의. 내려서 잠바가 끼어가지고 끌려간다거나, 내려서 길 건너편에 부모에게 인도하는 과정에서
오토바이에 의한 충돌, 추월하는 자동차에 의한 충돌, 차 안에 애를 미처 잠들어 있는 애를 발견하지 못하고 문을 닫아놓고 2시간, 3시간 동안 고온에 아이가 질식하게 되었다. 그런 여러 가지 유형들의 원인이 있잖아, 그죠? 차량 색깔이 노란색이 아니어가지고 일어난 사건이 하나도 없는데 노랗게 해라라고 법을 만든 겁니다. 정말 바보 빙시 취급한 법입니다, 그게. 그러면은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대중교통 버스 왜 노란색 안 나옵니까? 어린이 전용 대중교통이 나와야죠. 어린이 전용 비행기도 나와야죠. 노인은 어떻습니까? 노인도 어린이하고 똑같아요. 지력과 신체적인 능력이 똑같이 퇴화가 됩니다. 그럼 노인 관련된 차량이라든지 모든 거 노란색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노인 생명 무시하나요? 그 법 만들 때 누구 하나 움직였습니까? 대한 태권도 협회 뭐 했나요, 그때? 공청회 하는데 뒤늦게 한번 했었죠. 그때 지금은 진급을 했는 뭐 직책을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분 있었죠. 제가 전화해서 알렸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근데 그때 땡깡 부리고 단체 행동하자고 만든 조직은 아니지만 최소한 근거 없는 정책으로 피해받지는 않도록 하라고 만든 게 대한태권도협회 아닙니까? 안 그러면 거기 말랐고 연봉 받아먹고 앉아 있습니까? 경상북도 태권도협회 말랐고 거의 준관료 조직처럼 만들어 놓고 지금 연봉 가져가고 있거든요. 말라고 존재합니까? 1년 내도록 바쁘나요? 뭘로 바쁘죠? 경기단체 하나일 뿐인데 그냥. 어떤 경기단체가 그런 식으로 준관료형으로 협회를 만들어 놓고 연봉을 타갑니까? 계속해서 조직을 불리기만 하고 나중에는 일선 관장들의 운영까지도 지금 규제를 하려고 나서잖아요. 없던 제도 만들어가지고 직무교육이라는 이름 허울 좋은 공무원들이 쓰는 명칭이거든요. 그거 만들어 놓고 참석 안 하면은 심사추천권 박탈한다라고 하는 도장 운영의 핵심인데 그딴 짓거리나 하기 이르렀습니다. 준관료 조직 행세를 하면서 연봉 타가고 관장들이 내는 회비하고 심사비에서 돈 떼가지고 뭐 하려고 만드는 조직들이죠. 일선 관장들은 또 어떻습니까? 따져 묻기는커녕 공동 작업하면은 가격 DC해주는 업체가 어디더라 단톡방에서 공유하기. 니 120만 원 주고 했나? 이 바보야 나 80만 원 주고 했다. 어디 가서 했는데요? 이 난리나 떨고 앉아 있는 겁니다. 그거 모두 우리의 사업 주체성을 깡그리 무시한 처사고 우리의 사유재산을 지근지근 밟아버린 처사입니다. 그런 입법 그리고 코로나 정치 방역 기간 동안 문 닫게 했던 거, 그 다음 우리 모두 침묵했던 거, 그 모든 것들이 우리는 주체적인 사업가가 아님을 스스로 증명한 것입니다. 이른바 도장 깨기라는 게 있죠. 한판 붙어보자라고 도장에 오는 거. 또는 양아치들이 찾아온다. 물리력에 의해서 도장이 깨지는 게 아니라 관료들에 의해서 또는 입법부에 의해서 도장이 박살난 겁니다. 깨진 겁니다. 깨진 겁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가만히 돌아보세요. 도장 박살나고 깨진 겁니다. 굉장히 처참함을 느껴야 되고 굉장히 자존심이 상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만큼 자존심 상한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감히 수많은 학원 운영자와 관장님들 앞에 제가 감히 저는 이런 말 합니다. 어린이 통학 차량법 만들 때 헌법재판소에 심판 청구했습니다. 내 나름대로 논리를 만들어서 근거를 제시하면서 그전에 일어났던 모든 사건들을 개요를 다 읽어보고 첨부를 해서 차량 색깔하고 상관없다는 거.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정치 방역에 대해서도. 따졌습니다. 세종시에 전화하고 식약처에 전화하고 온 데다 붙었습니다. 경주시청에서 시장이 학원들 문 닫게 했을 때는 데모하러 갔습니다. 혼자. 내 나름은 했습니다. 보기에는 가소로 볼지 모르겠지만 내 나름대로는 했습니다. 뭐 했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뭐 했습니까? 나는 무슨 협회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라고 하는 무슨 연대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내 자존심 때문에 나간 겁니다. 내 자존심 때문에 헌법재판소에 심판 청구도 한 겁니다. 지키려고. 너희 같은 관료 나부랭이들에게 통제받기 위해서 내가 이 일 시작한 거 아니다. 내 자존감 때문에 나간 거였습니다. 우리는 그때 박살난 거였어요. 박살난 거였습니다. 이제 와서 태연이 넘어갈 겁니까? 반성은 해야죠. 다음에 또 그럴 건가요? 다음에 또 그럴 건가요? 그때 그 미친 솔림의 시간 동안 여러분들도 다 느끼셨을 겁니다. 사회가 굉장히 사람들이 냉정하다는 것. 문자 한 통 안 남기고 그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보듬고 가르쳐왔던 아이의 학부모들 또는 수련생들 한마디 말도 없이 휙 다 도망가 버리는, 마치 길거리에 호랑이가 나왔는 듯 무장공비가 출현한 듯 여기면서 방문 다다닥 닫으면서 다 도망갔던 거. 학원들도 자발적으로 문 닫은 기간도 있었죠. 2020년 봄에. 다 도망갔었던 거 맞잖아요. 도망이라는 표현 들으니까 기분 나쁠까요? 그러다가 은근슬쩍 한 달 반 정도 지났을 때 마스크 끼고 쓱 나와가 학원 문 열었죠. 공부하러 오세요. 마스크 끼면 괜찮지 않을까요? 라고. 아니, 도망갔다가 왜 돌아왔나요, 그러면? 그 무서운 바이러스인데? 뭐 하려고 문 열었죠? 와, 입에 풀칠해야 되던가요? 슬 나오는 그 장면들. 저는 다 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문 안 닫았거든요. 경주시장이 강제로 문 닫게 한 거 빼고, 강제 폐쇄할 그 며칠 빼고, 2020년 초반기에 자발적으로 문 안 닫았거든요. 내가 지금 어린애처럼 나는 문 안 닫았다고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나야말로 악만 남아가지고, 악과 깡만 남아가지고, 도끼 어린 시선으로 사회를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이 미친 광기 시대를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사람들이? 그러한 엄혹한 시기에 또 우리 도장에 20에서 30%의 수련생들, 학부모들, 성인 클래스의 멤버들 제 소신을 믿고 따라줬습니다. 한 번도 문 닫은 적 없을 때, 다른 도장 다 문 닫아서 한 달 동안 왜 학원들 문 닫을 때 있잖아요. 우리 도장에서 기합 소리 울려 퍼지게 했습니다. 세상은 돌아간다. 우리 일상은 소중하다라는 것을 들려주고 싶었습니다. 자, 우리 여기 있어요. 여러분, 나오세요. 사람들 처음에 다 숨어들었다가 나중에 답답해가지고 운동하러 강변에 나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 경주 같은 경우에는 때 아닌 피서철처럼 4월달, 5월달에 간포 바닷가에, 동해 바닷가에 텐트 치는 게 빽빽할 정도로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바깥에서 놀면 괜찮잖아라고. 마치 영업시간 규제를 할 때 술 먹다가 문 닫아야 된다고 하니까 나가가지고 편의점에서 술과 안주 사가지고 강변과 공원에 가가지고 마셔야 되던 모습처럼 채찍으로 이쪽으로 때리면 이쪽으로 때리면 우 가고 했었죠. 아는 술집 가서는 문 걸어 잠가 놓고 안에서 엔조이 하다가 바깥에서 경찰들이 환기구에서 나오는 담배 연기 보고 단속도 하고 생 난리 굿을 폈잖아요. 여러분, 이러지 맙시다. 정신 좀 차리시다. 우리 도장에서만이라도 기합 소리 좀 나오게 하자. 네, 나오게 하자. 지나고 나면 내가 내 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악만 남아 있었어요. 눈에 악만. 이 미친 사회. 그럴 때 저를 지켜주고
지탱시켜주고 지지해준 분들이 있습니다. 리스트를 적어놨습니다. 절대 안 버릴 겁니다. 이분들에게 계속해서 보답하고 싶어요. 무엇으로든. 심지어 그때 한 분은 의료계에 종사하는 분이에요. 학부모님이. 이웃에서 야 지금 이 시점에 애들 태권도 보내도 되나? 라고 할 때 그분이 그랬답니다. 우리 관장님이 이럴 때일수록 더 운동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나는 보내는 겁니다. 라고 저를 두둔했다고 합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저는 저라고 하지만은 그분들은 뭡니까 도대체? 제가 우스갯소리로 전우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때 그분들을 두고 우리 전우회 만들자 이러거든요. 전우회. 근데 그분들 기념하려고 그릇도 하나 만들어 놨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샘플밖에 없어요. 별짓다 해. 정치 방역 전우. 예. 영화 밴드 오브 브러더스 드라마죠. 밴드 오브 브러더스에 나오는 이미지 여기 해가지고 우리 제가 아직 이거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만 그냥 샘플로 만들어 놓고 안 하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선물하려고요. 이거 고급 세라믹입니다. 이런 선물도 한번 준비해보고 또 마스크를 교묘하게 벗을 수 있는 방법을 직접 호텔에도 들어가 보고 은행에도 들어가 보면서 직접 실험해서 성공한 결과물 이겁니다. 이거 지금 제가 이거 테이크아웃 하나 묶고 있잖아요. 이렇게 다니면은 마스크를 턱으로 밑으로 내려서라도 달고 다닐 수 있거든요. 아, 저 사람 음료수 마시고 있는다고 잠깐 내렸구나라고 인정해 주기 때문에. 근데 맨날 들고 다니면 힘드니까 저는 지금 하얀색 줄로 이렇게 했지만 낚싯줄로 걸어 놓고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빨대 꽂아가지고 이렇게 다니는 거죠. 이렇게 내 개발품입니다. 이거 다 성공했던 겁니다. 여기 뭐라고 적혀있는지 한번 보세요. 예? 얼마나 내가 하다 보면 이런 거 개발도 하겠습니까? 그리고 아크릴 칸막이가 너무 무섭다는 그거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설명할 때 이렇게 바람 넣어가지고 가는 거 있잖아요. 그거 어디가 뿌렸노? 예? 자, 봐라. 예? 못 넘어가죠? 바이러스가 이런 거냐? 바이러스가 이렇게 개구리처럼 일반 운동 법칙으로 움직이는 것이냐라고 하답답아가지고 이거 가지고도 설명하고 그랬습니다. 어떤가요? 자존심 상한가요? 이런 원초적인 설명을, 묘사를. 우리가 그렇게 놀아놨던 겁니다. 실험실 생쥐처럼. 예?